신우의 결혼식 장소가 바뀐 건 불과 열흘 전이었어요. 그런데 친정아버지 호텔은 대안이 아니라 당연한 선택이 되어버렸죠. 김서윤은 휴대전화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시어머니 이정임에게서 온 메시지였죠. 서윤아, 은채 결혼식 장소 급하게 바꿔야 할 것 같아. 사돈 호텔로 하면 되잖아. 네가 알아서 정리해. 서윤은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질문이 아니라 통보였죠. 남편 박도연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줬어요. 여보, 이거 봐. 아가씨 결혼식을 우리 아버지 호텔에서 한대. 그래. 좋네. 가족이니까 편하게 할 수 있잖아. 도연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서윤은 가슴이 답답했죠.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갑자기 통보하는 게 맞아? 급한 거잖아. 어머니가 곤란하시니까 우리가 도와드리는 거지. 도연은 여전히 문제를 못 느끼는 표정이었어요. 서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다음 날 서윤은 시댁으로 갔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 은채가 거실에 앉아 있었죠. 서윤아 왔어? 앉아봐. 정임은 웃으며 서윤을 맞았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이미 결정된 계획이 있었죠. 어머님, 결혼식 장소가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그래. 원래 예약한 데가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사돈 호텔로 하려고. 괜찮지? 괜찮냐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이미 결정된 일을 확인하는 거였죠. 어머님, 그건 아버지한테 먼저 여쭤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뭘 여쭤봐? 가족인데. 사돈도 당연히 좋아하실 거야. 정임은 단정 지었어요.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죠. 그래도 호텔은 영업을 하는 곳이니까. 가족 행사인데 무슨 영업? 서윤아, 너 지금 계산적으로 나오는 거야? 정임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서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죠. 언니, 나도 급한 거 알지? 날짜도 얼마 안 남았는데 장소 바꾸는 것도 힘들잖아. 은채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거들었어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알겠어요. 아버지한테 여쭤볼게요. 그래. 그리고 서윤아, 네가 실무 좀 챙겨줘. 일정표, 동선, 인원 이런 거. 너 호텔 잘 알잖아. 정임은 서윤에게 서류 뭉치를 건넸어요. 하객 명단, 식순표, 메뉴 초안. 벌써 준비된 자료였죠. 제가요? 당연하지. 네가 사돈이랑 소통하기도 편하고 가족 행사니까 네가 하는 게 맞아. 서윤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무급 실무 담당이 되는 순간이었죠. 저녁 서윤은 친정아버지 김재호를 만났어요. 아버지는 서류를 보며 표정이 굳었죠. 사돈 처녀 결혼식을 우리 호텔에서? 네, 아버지. 급하게 장소가 바뀌었대요. 급하긴 해도 이건 순서가 있는 건데. 재호는 말끝을 흐렸어요. 사돈이 직접 부탁하는 게 맞는데 며느리를 통해 통보처럼 온 게 불편했죠.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거절을 못했어요.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지. 재호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규정대로만 하자는 말이 목끝까지 올라왔지만 참았죠. 딸이 시댁에서 더 곤란해질까 봐요. 호텔 매니저 최민석한테 연결해 줄게. 그 사람이 절차 안내해 줄 거야. 감사해요, 아버지. 서윤은 아버지의 배려를 알았어요. 하지만 그 배려가 오히려 더 마음 아팠죠. 다음 날 서윤은 호텔 행사실에서 매니저를 만났어요. 민석은 차분하게 서류를 펼쳤죠. 대표님께 전달받았습니다. 결혼식 행사권으로 오셨죠? 네. 신우이 결혼식인데 급하게 장소가 바뀌어서요. 알겠습니다. 먼저 계약 구조부터 안내 드릴게요. 민석은 양식을 꺼냈어요. 호텔 행사는 모두 문서로 진행됩니다.
요청자와 승인자가 명시되어야 하고 추가 사항도 기록으로 남아야 해요. 요청자요? 네. 누가 무엇을 요청했는지 명확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민석의 말은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죠. 요청자 기록이 없으면 진행이 불가능해요. 이건 호텔 원칙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윤은 민석의 원칙이 나중에 자신을 지켜줄 거라는 걸 직감했어요. 싸움 대신 기록으로 움직여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사흘 뒤 시댁에서 다시 모임이 있었어요. 서윤은 계약서를 들고 갔죠. 어머님, 호텔 측에서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대요. 계약서? 그런 거 왜 필요해? 가족끼리 하는 건데. 정임은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호텔 규정이래요. 요청자와 승인자 서명이 필요하대요. 요청자? 그럼 네가 하면 되잖아. 네가 알아서 처리해. 제가 요청자가 되는 건 좀 불편한데요. 왜? 네 친정 호텔인데 네가 하는 게 당연하잖아. 정임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서윤은 계약서를 내밀었죠. 그냥 어머님이 요청자로 서명해 주세요. 난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정임은 펜을 받지 않았어요. 서명은 하기 싫고 주도권은 쥐고 싶은 거였죠. 어머님, 서명 안 하시면 진행이 안 돼요. 진행이 안 된다니 무슨 소리야? 사돈이 진행하면 되는 거잖아. 정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서윤은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사돈이 진행하려 해도 요청자가 명시돼야 해요. 그런 복잡한 거 왜 하냐고. 서윤아, 네가 좀 알아서 해. 가족끼리 이렇게 따질 거야? 정임은 끝까지 서명을 거부했어요. 책임은 지기 싫고 권한만 쥐려는 속셈이 드러났죠. 서윤은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죠. 굴욕보다 먼저 든 생각은 아버지가 상처받으실까였어요. 친정아버지의 호텔이 함부로 쓰이는 게 견딜 수 없었죠. 서윤은 표정을 다시 가다듬었어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서명을 거부한 뒤로 서윤은 모든 걸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메뉴 시식 날이 왔죠. 호텔 연회장 시식실에 시댁 식구들이 모였어요. 시어머니 정임, 시누이 은채, 그리고 남편 도영까지요. 서윤은 옆에서 노트를 펼쳤죠. 어서 오세요. 오늘 준비한 코스 메뉴 보여드릴게요. 호텔 주방장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어요. 테이블 위에 접시들이 하나씩 놓였죠. 전체는 연어 카르파치오, 메인은 안심 스테이크, 그리고 디저트는 마카롱 세트입니다. 이게 전부야? 정임이 포크를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주방장은 잠시 멈칫했죠. 기본 코스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기본? 우리 하객들이 기본으로 먹으라고? 정임의 목소리에 불만이 묻어났어요. 해산물 없어? 요즘 결혼식은 다 해산물 나오던데. 해산물 업그레이드는 추가 요금이 있습니다. 추가 요금? 이 정도는 기본 아니야? 정임은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주방장은 난처한 얼굴로 서윤을 봤죠. 어머님, 해산물은 식재료 단가가 높아서 별도 구성이래요. 그래도 우리 하객들한테 이런 거 내놓으면 체면이 안 서지. 업그레이드해. 정임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옆에서 은채는 휴대전화만 보고 있었죠. 은채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서윤이 은채에게 물었어요. 은채는 고개도 들지 않았어요. 엄마가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잘 모르겠어. 은채는 실무에서 완전히 빠진 상태였어요. 결혼식 주인공인데도요. 그럼 해산물로 어떤 걸 추가할까요? 서윤이 메뉴판을 펼치자 정임이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랍스터, 킹크랩, 전복. 이런 거 다 넣어. 어머님, 하객 수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주문할 수 있어요.
하객수? 150 정도? 정임은 대충 말했어요. 서윤은 노트에 적으며 물었죠. 150명이요? 명단 좀 볼 수 있을까요? 친척 구성 파악해야 메뉴 조정할 수 있어요. 그런 건 네가 알아서 해. 대충 150이면 넉넉하게 200으로 잡아. 200명이요? 인원은 늘어날 수 있으니까 넉넉히 준비해야지. 정임은 책임을 흐리며 숫자만 부풀렸어요.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죠. 어머님, 정확한 인원을 알아야 식재료 발주가 가능하죠. 발주는 호텔에서 알아서 하면 되잖아. 서윤아, 너 왜 자꾸 따져? 정임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서윤은 더 말하지 못했죠. 시식이 끝나고 서윤은 주방장과 따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고급 식재료는 사전 발주가 필요합니다. 특히 킹크랩 같은 건 선결제 규정이 있어요. 선결제요? 네. 단가가 높고 유통기한이 짧아서요. 주문 확정 후 취소나 변경이 어렵습니다. 주방장의 설명은 조용했지만 명확했어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어머님께 말씀드릴게요. 다음 날 서윤은 시댁을 다시 찾았어요. 선결제 이야기를 꺼내야 했죠. 어머님, 해산물 추가 건인데요. 호텔에서 사전 발주랑 선결제가 필요하대요. 선결제? 사돈 사이에 돈 얘기하는 거야? 정임의 얼굴이 굳었어요. 규정이래요. 고급 식재료는 모두 그렇게 한대요. 가족끼리 하는 건데 무슨 규정을 따져? 서윤아, 너 지금 속 좁게 구는 거야? 정임은 서윤을 속 좁은 사람으로 몰아갔어요. 서윤은 얼굴이 화끈거렸죠. 어머님, 저는 그냥 호텔 규정을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 내가 사돈한테 얘기하면 되잖아. 이런 것까지 규정 운운하면 우리가 무슨 손님이야? 옆에서 도연이 끼어들었어요. 여보, 어머니 말씀도 맞아. 장인어른한테 말씀드리면 융통성 있게 해주실 거 아니야. 융통성? 서윤은 남편을 봤어요. 도연은 어머니 편을 들고 있었죠. 어차피 장인어른 호텔인데 뭐가 문제야. 도연의 말에 서윤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날 저녁 서윤은 친정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는 딸의 표정을 보고 알았죠. 힘들지? 아버지. 시댁에서 선결제 이야기하니까 제가 속 좁다고 하더라고요. 재호는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딸이 공격받는 걸 보고도 직접 나설 수 없었죠. 사돈 체면이 있으니까요. 규정은 규정이야. 호텔 직원들도 있고 원칙은 지켜야지. 그런데 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시면 내가 나서면 네가 더 곤란해진다. 시댁에서 네 탓할 거야. 재호는 딸을 안쓰럽게 봤어요. 하지만 참았죠. 사흘 뒤 서윤은 호텔에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하객 명단이었죠. 명단에는 신랑 신부 친척 외에 특별 하객이라는 항목이 있었어요. 서윤이 명단을 자세히 보니 전부 시어머니 지인들이었죠. 부녀의 회장 김숙자, 동창의 친구 이종임, 성당 봉사단 박말숙, 총 30명이 넘었어요. 결혼식 하객이 아니라 시어머니 지인 모임이었죠. 이게 뭐지? 서윤은 명단을 다시 확인했어요. 시어머니가 결혼식은 단촐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뒤로는 자기 지인들을 잔뜩 끼워 넣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과시였죠. 사돈 호텔에서 이렇게 대접받는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였어요. 서윤은 명단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분노가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왜 우리 가족을 이렇게 이용하는 거지? 억울함이 아니었어요. 친정아버지의 호텔이 평생 쌓아온 신용이 시어머니의 과시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게 참을 수 없었죠. 서윤은 명단을 복사했어요. 기록으로 남겨야 했으니까요. 감정은 나중에 정리하기로 했어요. 지금은 증거를 모을 때였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자기 지인들을 하객으로 끼워 넣는다는 걸 알게 된 뒤 서윤은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그리고 사흘 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죠. 서윤아, 메뉴에 킹크랩 넣기로 했어. 네, 어머님. 알고 있어요. 근데 수량을 정확히 해야겠더라. 킹크랩 180마리로 주문해. 180마리요? 서윤은 귀를 의심했어요. 180마리라니요. 그래. 최고급으로 해. 작은 거 말고 큰 거로. 어머님, 하객이 150명인데 180마리는 너무 많지 않을까요? 많긴 뭐가 많아? 부족하면 어쩌려고? 서윤아, 그럼 네가 책임질 거야? 정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서윤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죠. 하객 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확인은 됐어. 그냥 넉넉하게 준비하라고. 하지만 음식이 남으면 어쩌시려고요. 취소도 안 되는데요. 하지만은 무슨, 네가 실무 담당이잖아. 알아서 처리해. 정임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서윤은 휴대전화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죠. 서윤은 바로 호텔 매니저 최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매니저님, 킹크랩 180마리 발주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려요. 180마리요? 수량이 상당한데요. 민석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어머님이 그렇게 주문하래요. 일단 시세부터 확인해 볼게요. 지금 시기는 킹크랩 단가가 높거든요. 얼마나 높은데요? 마리당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예요. 크기에 따라 달라지고요. 서윤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180마리면 최소 2,700만 원이었죠. 그리고 중요한 건 주문자 명시가 필요해요. 이 정도 수량은 계약서에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민석은 원칙을 재확인했어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다시 연락드릴게요. 서윤은 시댁으로 갔어요. 정임과 은채가 거실에 있었죠. 어머님, 킹크랩 견적 나왔어요. 얼마야? 최소 2,700만 원이래요. 2,700? 정임의 눈이 커졌어요. 하지만 곧 표정을 바꿨죠. 그래도 해야지. 하객들한테 제대로 대접해야 하니까. 어머님, 수량을 좀 줄이면 어떨까요? 줄여? 부족하면 어쩌려고? 정임은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책임은 서윤한테 넘기면서요. 그리고 주문자 명시가 필요하대요. 계약서에 서명해 주셔야 해요. 또 서명? 난 그런 거 잘 몰라. 네가 알아서 해. 제가 주문자가 되는 건 아니죠. 어머님이 서명하세요. 네가 실무 담당이잖아. 전화도 네가 하고 서류도 네가 처리하는 거야. 정임은 실무는 전부 서윤한테 떠넘기고 본인은 난 잘 몰라 모드로 빠졌어요. 서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싸울수록 요구가 더 커진다는 패턴을 읽었거든요. 대신 표정 없이 노트를 펼쳐 체크리스트를 채워갔어요. 킹크랩 180마리, 최고급, 주문자 미정. 서윤은 차분하게 기록했어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죠. 그날 저녁 친정아버지 재호는 주방장을 따로 불렀어요. 킹크랩 180마리 공급 가능해? 사장님, 그 수량은 보통 대형 연회에서나 주문하는 양입니다. 알아. 근데 사돈 쪽에서 요구한 거라 최대한 빨리 알아봐. 재호는 말끝을 흐렸어요. 주방장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죠. 공급처 여러 곳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배송 시간도 촉박하고요. 그래. 최대한 알아봐줘. 재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딸이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하게 두면 안 된다는 죄책감이 쌓였죠. 서윤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사장님, 따님이 참 단단하십니다. 감정 하나 안 드러내고 체크리스트만 채우시더라고요. 그게 더 걱정이야.
속으로 얼마나 힘들까. 재호는 딸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표정 없이 일하는 모습이 오히려 더 아파 보였죠. 이틀 뒤 서유는 우연히 시어머니의 통화를 듣게 됐어요. 시댁 화장실에 갔다가 복도에서 정임의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자매님, 우리 은채 결혼식 말이야. 정임은 성당 봉사 모임 사람과 통화하고 있었어요. 사돈 호텔에서 하는데 완전 최고급이야. 킹크랩만 180마리 나온대. 맞아. 사돈이 우리를 얼마나 대접하는지 알겠더라고. 자매님도 꼭 와봐. 이런 결혼식 흔치 않아. 서유는 숨을 멈췄어요. 킹크랩이 단순 메뉴가 아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지인들한테 자랑하려고 만든 선전 도구였죠. 사돈 어른이 호텔 하시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해주시는 거지.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 정임의 목소리는 자랑스러움으로 가득했어요. 서유는 벽에 기대 눈을 감았죠. 사돈이 대접한다고? 친정아버지가 대접하는 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친정아버지의 호텔을 자기 체면, 도구로 쓰고 있었던 거예요. 서유는 모욕의 타겟이 자신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친정아버지의 삶 전체가 평생 쌓아온 신용이 시어머니의 과시에 이용당하고 있었던 거죠. 서유는 조용히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을 봤어요.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달랐죠. 결단이 서 있었어요. 이대로는 안 돼. 서유는 휴대전화를 꺼내 호텔 매니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매니저님, 모든 주문건 계약서 정식으로 준비해 주세요. 주문자, 수량, 단가 전부 명시해서요. 민석의 답장이 바로 왔어요. 알겠습니다. 요청자 서명란도 명확히 넣을게요. 서유는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제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움직일 거예요. 시어머니가 스스로 만든 덫에 스스로 걸리도록요. 킹크랩이 시어머니의 과시 도구라는 걸 알게 된 뒤 서유는 모든 걸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말 시댁 친척 모임이 있었죠. 우리 은채 결혼식 말이야. 사돈 호텔에서 하는데 완전 최고급이야. 정임은 친척들 앞에서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호텔이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친척 한 명이 물었어요. 정임은 손을 휘저었죠. 가족이니까 당연히 무료지. 사돈 어른이 알아서 해주신대. 무료요? 정말? 그럼 사돈 사이인데 당연한 거 아니겠어? 정임은 단정 지었어요. 친척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러워했죠. 이미 무료라는 전제가 퍼져버렸어요. 서유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그 대화를 들었어요. 손이 떨렸죠. 여보. 서유는 남편 도연을 조용히 불렀어요. 도연이 부엌으로 왔죠. 어머님이 친척들한테 호텔 비용이 무료라고 말씀하셨어. 그래. 그게 말이 돼? 우리 아버지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연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여보, 일단 진정해. 내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릴게. 지금 당장 말해줘. 저렇게 소문내면 나중에 어떻게 되돌려? 알았어. 내가 말할게. 도연은 거실로 나갔어요. 하지만 어머니 앞에 서자 말이 흐려졌죠. 어머니, 호텔 비용건 말인데요. 왜? 무슨 문제 있어? 정임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도연은 움찔했죠. 그게 서윤이가 좀 걱정을 해서요. 사돈이 알아서 해주신다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네가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해? 서윤이가 시켰어? 정임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죠. 알았어요. 제가 조용히 할게요. 도연은 그렇게 말하고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서윤은 남편을 봤죠. 뭐래? 여보, 좀만 참고 넘어가자.
어머니 기분 상하시면 더 복잡해져. 참고 넘어가. 서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나는 지금 우리 아버지 걱정하는 건데 당신은 어머니 기분만 생각해? 그게 아니라 분쟁 만들면 우리만 힘들잖아. 도연의 말에 서유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남편은 자기 편이 아니었어요. 분쟁 회피 편이었죠.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서유는 돌아서며 마음을 다졌어요. 혼자 서야 한다고요. 다음 날 서유는 최민석을 만났어요. 매니저님, 비용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시어머님이 친척들한테 무료라고 말씀하셨대요. 민석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죠. 무료면 무료 승인자가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승인자요? 네. 계약 구조상 비용 면제는 호텔 대표의 승인이 필요해요. 김 사장님 서명이 있어야 하죠. 민석의 설명은 명확했어요.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제가 아버지한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비용 면제 사유도 명시돼야 합니다. 가족 행사라는 이유만으로는 안 돼요. 알겠습니다. 서유는 시댁으로 다시 갔어요. 정임에게 말을 꺼냈죠. 어머님, 호텔에서 무료 처리하려면 승인자 서명이 필요하대요. 승인자? 그건 사돈 어른이 하면 되잖아. 네, 아버지 서명이 필요한데 어머님도 요청자로 서명하셔야 해요. 내가 왜 서명해? 사돈이 해주신다는데. 정임은 펜을 받지 않았어요. 승인자는 되기 싫고 무료는 받고 싶은 거였죠. 어머님, 규정상 양쪽 서명이 다 필요해요. 규정. 맨날 규정만 들먹이네. 서윤아, 네가 알아서 처리해. 정임은 책임을 또 서윤한테 떠넘겼어요. 결정권은 없이 책임만 지라는 거였죠. 서윤은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어요. 대신 아버지를 찾아갔죠. 아버지, 왜 그래? 표정이 안 좋네. 재호는 딸의 얼굴을 봤어요. 서윤은 조용히 말했죠. 아버지, 그냥 규정대로만 해주세요. 규정대로? 비용, 계약, 정산. 전부 규정대로만요. 제가 감정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재호는 딸의 눈을 봤죠. 그 눈빛에서 결심을 읽었어요. 알았다. 아빠가 그렇게 할게. 감사해요. 서윤은 작게 웃었어요. 감정의 폭발을 꾹 눌렀죠. 이틀 뒤 서윤은 최종 하객 명단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또 보였죠. 명단 끝에 VIP 테이블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었어요. 12명이 배정돼 있었죠. 성당 봉사단 대표 김봉래, 부녀회 회장 박주희, 고등학교 동창 이찬봉, 전부 시어머니 지인들이었어요. 그것도 특별 테이블로 분리돼 있었죠. 서유는 배치도를 자세히 봤어요. VIP 테이블은 신랑 신부 테이블 바로 옆이었어요. 메인 자리였죠. 이게 누구 결혼식이지? 서유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결혼식 주인공이 시누이 은채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 정임이었죠. 서유는 명단을 복사하고 배치도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전부 기록했죠. 그날 밤 서유는 거울 앞에 섰어요. 자신의 얼굴을 봤죠. 나는 더 이상 참는 며느리가 아니야. 서윤의 눈빛은 차분했어요. 감정이 가라앉으면서 오히려 더 냉정해졌죠. 이제부터는 기록하는 실무자야. 감정 빼고 증거만 모으는 거야. 서윤은 노트를 펼쳤어요. 지금까지 모은 기록들을 정리했죠. 킹크랩 180마리 주문, 시어머니 요청, 서명 거부, 무료 처리 요구, 승인자 서명 거부, 친척들에게 소문 확산, VIP 테이블 추가, 시어머니 지인 중심, 주인공 자리 점유,
모든 게 명확히 기록돼 있었어요. 서유는 노트를 덮으며 조용히 다짐했죠. 이제 곧 끝나. 두고 봐. 감정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차분함만 남았죠. 그 차분함이 곧 무기가 될 거였어요. 서유는 전략을 바꿨어요. 이제는 모든 걸 문서로 남기기로 했죠. 월요일 아침 서유는 최민석을 만났어요. 매니저님, 앞으로 추가 주문은 전부 발주 서식으로 전환해 주세요. 발주 서식이요? 네. 말로는 안 받을 거예요. 문서로만 받겠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어떤 항목을 넣을까요? 수량, 단가, 납품 시간, 보관 방법, 폐기 기준까지 전부요. 상세하게 하시네요. 나중에 핑계 못 대게요. 서윤은 분명하게 말했어요. 민석은 서윤의 의도를 알았죠. 요청자 칸도 명확히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틀 뒤 시어머니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서윤아, 랍스터도 추가해. 킹크랩만 있으면 단조롭잖아. 어머님, 랍스터 몇 마리 필요하세요? 글쎄, 100마리 정도? 알겠습니다. 발주 서식 보내드릴게요. 발주 서식? 그냥 주문하면 되잖아. 호텔 규정이 바뀌었대요. 추가 주문은 전부 서식으로 받는데요. 서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규정을 강화한 건 서윤 자신이었지만요. 귀찮게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해? 어머님, 이게 나중에 어머님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 네. 나중에 분쟁 생기면 문서가 있어야 하니까요. 서윤의 말에 정임은 잠시 멈칫했어요. 하지만 곧 넘어갔죠. 알았어. 그럼 보내. 서윤은 민석에게 연락했어요. 랍스터 100마리 추가 발주 서식 부탁드려요.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1시간 뒤 서윤은 발주 서식을 받았어요. 항목이 빼곡했죠. 서윤은 요청자 칸에 시어머니 이름을 미리 타이핑했어요. 정임은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 없게요. 어머님, 발주 서식 보냈어요. 확인하시고 서명해 주세요. 서윤은 파일을 시어머니한테 전송했어요. 다음 날 시댁으로 갔을 때 정임은 서류를 내팽개쳤어요. 이게 뭐야?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어? 어머님이 요청하신 내용 그대로 적은 거예요. 그런 거 귀찮아. 네가 알아서 처리해. 제가 처리하는 건 괜찮은데 요청자 서명은 어머님이 하셔야 해요. 왜 자꾸 나보고 서명하래? 정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서윤은 차분하게 대답했죠. 호텔 규정이에요. 추가 발주는 요청자 책임이래요. 책임? 무슨 책임? 비용이랑 품질 책임이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요청자가 답해야 한대요. 서윤의 설명에 정임은 얼굴이 굳었어요. 그럼 나보고 돈 내라는 거야? 비용은 따로 정산되니까요. 서윤은 단 한 번도 언성을 높이지 않았어요. 그저 요청하신 대로만 진행합니다라는 프레임을 유지했죠. 에휴, 복잡하게. 알았어. 서명하면 되잖아. 정임은 짜증스럽게 펜을 들었어요. 하지만 서명란 앞에서 손이 멈췄죠. 잠깐, 이거 서명하면 내가 책임지는 거야? 네. 요청자니까요. 정임은 펜을 내려놓았어요. 안 돼. 이건 서명 안 해. 그럼 발주가 취소돼요. 취소? 그럼 랍스터 안 나온다고? 네. 서명 없이는 진행 불가해요. 서윤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임은 당황했죠. 그때 민석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서윤은 스피커폰을 켰죠. 사모님, 발주 서식 확인됐나요? 아직이요. 시어머님이 검토 중이세요. 오늘 안으로 서명 안 들어오면 발주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요? 랍스터는 입고 기간이 필요해서요. 그리고 호텔 규정상 추가 발주는
요청자 책임이 명시돼야 합니다. 민석의 목소리는 원칙적이었어요. 정임은 휴대전화를 노려봤죠. 규정, 규정, 맨날 규정. 어머님, 서명 안 하시면 랍스터는 빠지는 거예요. 서유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정임은 고민했죠. 랍스터 없이는 지인들한테 체면이 안 섰거든요. 알았어. 서명할게. 정임은 마지못해 펜을 들었어요. 서명란에 이름을 휘갈겼죠. 서유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본인이 파놓은 구덩이에 빠질 준비가 끝났어요. 저녁에 서유는 친정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 제가 하는 거 이상하게 보이죠? 아니야. 오히려 똑똑하더라. 재호는 딸을 봤어요. 처음으로 딸의 방식을 이해했죠. 이건 싸움이 아니라 보호야. 너 자신과 나를 보호하는 거지. 맞아요. 저는 복수하려는 게 아니에요. 서윤의 목소리는 조용했어요. 정리하는 거예요. 감정 빼고 사실만 남기는 거요. 아빠가 뒤에서 도울게. 네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감사해요, 아버지. 재호는 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묵묵히 지원하기로 했죠. 그날 밤 서유는 집에 돌아와 노트를 펼쳤어요. 발주 서식 사본을 정리했죠. 킹크랩 180마리, 요청자 이정임, 서명 완료, 랍스터 100마리, 요청자 이정임, 서명 완료, VIP 테이블 추가, 요청자 이정임, 구두 확인. 모든 기록이 완벽했어요. 서유는 노트를 덮으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죠. 이건 복수가 아니야. 원래 이게 맞는 거야. 서유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죄책감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정감이 밀려왔죠. 시어머니가 스스로 서명한 서류들이 이제 시어머니를 올가맬 거였어요. 서유는 아무것도 조작하지 않았어요. 그저 요청받은 대로 정확하게 기록했을 뿐이에요. 서유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결혼식까지 일주일 남았죠. 이제 곧 모든 게 드러날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드디어 결혼식 당일이 왔죠. 오전 9시 호텔 연회장은 분주했어요. 서유는 입구에서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있었죠. 그때 시어머니 정임이 나타났어요. 서윤아, 하객들 오기 시작했어. 입구 안내는 제대로 돼 있어? 네, 어머님. 매니저가 배치했어요.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정임은 서윤을 밀어내고 입구로 갔어요. 호텔 직원에게 지시하기 시작했죠. 여기 안내판 위치 바꿔요. 저기는 너무 구석이잖아요. 손님, 그건 동선상 맞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엔 이게 나아요. 지금 당장 옮겨요. 정임은 호텔 서비스를 자기가 주도하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직원들은 당황하며 서윤을 봤죠. 어머님, 직원들이 알아서 할 거예요. 알아서 하긴. 이건 우리 집안 행사야. 내가 챙겨야지. 정임은 현장 통제에 나섰어요. 하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어머, 정임 씨. 여기가 그 유명한 사돈 호텔이구나. 그럼 사돈이 운영하시는 데야. 우리 은채 결혼식이니까 최고로 해주신대. 정임은 하객들에게 자랑했어요. 마치 자기 덕분인 것처럼요. 연회장 안으로 들어가자 VIP 테이블이 보였어요. 정임의 지인들이 앉아 있었죠. 정임아, 여기 진짜 좋네. 이런 데서 결혼식 하면 얼마나 들어? 가족이니까 특별하게 해주시는 거지. 뭐, 우리 사돈 체면도 있으니까. 정임은 당당하게 말했어요. 하객들은 감탄하며 주변을 둘러봤죠. 신부 대기실에서 은채는 화장을 고치고 있었어요. 서윤이 들어가자 은채가 말했죠. 언니 테이블 세팅 좀 바꿔줄래? 무슨 세팅? 꽃 장식이 마음에 안 들어. 좀 더 화려한 걸로 바꿔줘. 은채야, 지금 바꾸기 어려워. 왜?
언니 친정 호텔인데 그것도 못해? 은채는 주인공이어야 할 순간에도 어머니처럼 행동했어요. 서윤은 참으며 대답했죠. 알았어. 매니저한테 물어볼게. 서윤은 밖으로 나왔어요. 남편 도연은 하객응대에 정신없었죠. 여보, 은채가 꽃 장식 바꾸래. 응? 지금? 나중에 얘기해. 지금 바빠. 도연은 서윤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돌아섰어요. 하객들과 악수하며 웃고 있었죠. 서윤은 혼자 남았어요. 피로가 밀려왔지만 삼켰어요. 외로움도 함께요. 주방에서는 킹크랩과 랍스터 조리가 한창이었어요. 180마리 전부 나가야 합니다. 랍스터도 100마리 준비 완료. 주방장이 소리쳤어요. 직원들은 땀을 흘리며 움직였죠. 홀에서는 추가 요청이 계속 들어왔어요. 샴페인 더 가져와. 과일 세팅 추가해줘. 정임이 직원들한테 직접 지시했어요. 서윤은 재빨리 민석을 불렀죠. 매니저님, 추가 요청 전부 기록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누가 요청했는지도 명시할게요. 민석은 태블릿에 빠르게 입력했어요. 즉흥 주문이 말로 흘러가지 못하게 막았죠. 샴페인 3병 추가. 요청자 이정임 여사. 과일 플레이팅 변경. 요청자 이정임 여사. 모든 게 기록으로 남았어요. 서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뒤편에서 친정아버지 재호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직원들이 시댁 눈치를 보는 게 보였죠. 사장님, 저쪽에서 계속 추가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규정대로 해. 전부 기록으로 남겨. 재호는 마음이 무너질 뻔했어요. 자기 호텔이 이렇게 휘둘리는 게 견디기 힘들었죠. 하지만 딸을 봤어요. 서윤은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서윤이가 저렇게 강한 애였나? 재호는 딸을 믿기로 했어요. 참고 지켜보기로 했죠. 식사 시간 킹크랩이 나왔어요. 하객들은 감탄했죠. 와, 킹크랩이 이렇게 많이 나오네. 정임 씨, 정말 대단한데? 이 정도면 얼마나 들었어? 정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이 정도 대접은 당연하지. 우리 사돈이 워낙 통이 크신 분이야. 당연하다니 대단하네. 하객들은 정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신랑 신부는 뒷전이었죠. 서윤은 그 모습을 멀리서 봤어요. 하객들 인식이 바뀌고 있었어요. 신랑 신부 결혼식이 아니라 시댁 체면 행사로요. 사돈 호텔이 시댁 행사장으로 점유당하고 있었어요. 언니, 사진 찍으러 가자. 은채가 서윤을 불렀어요. 서윤은 억지로 미소 지으며 따라갔죠. 사진을 찍는 내내 정임은 중앙에 섰어요. 신랑 신부보다 더 눈에 띄게요. 자, 다 같이. 하나, 둘, 셋. 사진 속 정임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마치 자기 행사인 것처럼요. 서윤은 카메라를 보며 생각했어요. 오늘만 참자. 오늘 끝나면 정산으로 끝낸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냉정한 집중력이 서윤을 감싸고 있었죠.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민석이 서윤에게 다가왔어요. 부인, 추가 항목 전부 기록 완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산서는 언제 나와요? 내일 오전까지 준비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려요. 서윤은 작게 미소 지었어요. 드디어 끝이 보이기 시작했죠. 결혼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서윤은 민석을 조용히 불렀죠. 매니저님, 정산 절차 지금 바로 시작해 주세요. 지금이요? 가족분이신데 바로 해드려요? 오늘 바로요.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요. 서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1시간이면 준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시간 뒤 민석은 서윤에게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상세 계산서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서윤은 봉투를 열었어요. 계산서에는 모든 게 빠짐없이 적혀 있었죠. 킹크랩 180마리, 단가 18만 원. 총 3,240만 원 요청자 이정임. 랍스터 100마리, 단가 12만 원 총 1,200만 원 요청자 이정임. 샴페인 추가 3병, 단가 35만 원 총 105만 원 요청자 이정임. 과일 플레이팅 변경 80만 원 요청자 이정임. 그리고 마지막 항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VIP 테이블 전용 구성 특별 코스 12인, 단가 45만 원, 총 540만 원, 요청자 이정임. 서윤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총액은 5천만 원이 넘었죠. 이대로 전달해 주세요. 가족 테이블로요. 가족 테이블이요? 네. 시댁 식구들이 모여있는 테이블이요. 직접 전달해 주세요. 서윤은 동선을 정확히 잡았어요. 민석은 계산서를 들고 연회장으로 향했죠. 가족 테이블에는 정임, 은채, 도연, 그리고 친척 몇 명이 앉아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오늘 정말 잘 끝났어. 다들 킹크랩 맛있다고 난리였어. 정임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사돈 호텔이 정말 좋네요. 서비스도 최고고 음식이 너무 맛있었어요. 친척 한 명이 말했어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죠. 당연하지. 우리 사돈이니까. 그때 민석이 테이블 앞에 섰어요. 실례하겠습니다. 행사 정산서 전달드립니다. 민석은 계산서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정임은 눈살을 찌푸렸죠. 정산서? 이게 뭐야? 오늘 행사 비용 내역입니다. 확인해 주세요. 민석은 공손하게 말하고 물러났어요. 정임은 서류를 집어들었죠. 처음 몇 줄을 읽던 정임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게 뭐야? 옆에 앉은 친척이 힐끗 봤어요. 어머, 킹크랩이 3,200만 원? 뭐라고? 도연이 계산서를 가져다 봤어요. 눈이 점점 커졌죠. 어머니, 이게 맞아요? 내가 어떻게 알아? 정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주변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돌아봤죠. 친척들도 계산서를 돌려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공짜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 그 말에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정임은 얼굴이 붉어졌죠. 누가 공짜래? 나는 그런 말 안 했어. 아니, 언니가 가족이니까 당연히 무료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그냥 한 소리지. 정임은 변명했지만 친척들은 서로 눈치만 봤어요. 말이 꼬이기 시작했죠. 도연은 계산서를 다시 봤어요. 총액 5,200만 원. 손이 떨렸죠. 어머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아? 서윤이한테 물어봐. 정임은 서윤을 찾았어요. 서윤은 멀리서 조용히 서 있었죠. 서윤아, 이리 와봐. 서윤은 천천히 테이블로 다가갔어요. 표정은 차분했죠. 네, 어머님. 부르셨어요? 이게 뭐야?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어. 어머님이 요청하신 대로 진행했어요. 서윤은 계산서를 가리켰어요. 여기 보세요. 킹크랩 180마리, 랍스터 100마리. 전부 어머님 서명 받아서 진행한 거예요. 서명? 나는 이렇게 비싼 줄 몰랐어. 발주 서식에 단가 다 적혀 있었어요. 어머님이 확인하고 서명하셨잖아요. 서윤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도연은 계산서를 다시 봤죠. VIP 테이블 전용 구성? 이건 뭐야? 어머님이 현장에서 추가하신 거예요. 특별 코스로요. 540만 원?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서윤은 차분하게 설명했죠. 12인분이요. 1인당 45만 원이에요. 친척 한 명이 작게 웃었어요. 그러니까 그 VIP 테이블이
우리 테이블이었구나. 분위기가 더욱 싸늘해졌어요. 정임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죠. 나는 그냥 좀 좋은 걸로 하라고. 네, 좋은 걸로 하셨죠. 그래서 특별 코스로 진행했어요. 서유는 감정 없이 대답했어요. 도연은 총액을 다시 확인하며 멍해졌죠. 5,200만 원. 도연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서유는 그 표정을 보며 서늘함을 느꼈어요. 나중에 얘기하자. 여기서 이럴 거 아니잖아. 정임이 급하게 말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계산서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모두가 봤으니까요. 친척들은 슬금슬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우리 먼저 갈게. 오늘 수고했어. 응, 그래. 조심히 가. 정임은 억지로 웃으며 배웅했어요. 하지만 친척들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죠. 모두가 떠나고 가족만 남았어요. 정임은 서윤을 노려봤죠. 네가 일부러 이런 거지? 아니요. 어머님이 요청하신 대로 했을 뿐이에요. 요청하긴. 나는 이렇게 비싼 줄 몰랐어. 발주 서식에 다 적혀 있었어요. 어머님이 서명하셨잖아요. 서윤은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정임은 할 말을 잃었죠. 서윤은 뒤에서 아버지를 봤어요. 재호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죠. 서윤과 눈이 마주쳤어요. 아버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했다는 눈빛이었죠. 서윤은 안도감이 밀려오는 걸 느꼈어요. 아버지가 더 이상 깎이지 않았어요. 호텔이 함부로 쓰이지 않았죠. 그 안도감이 곧 통쾌함으로 바뀌었어요. 서윤은 조용히 미소 지었죠. 어머님, 정산은 일주일 안으로 하시면 돼요. 가족이라 특별히 기간 드리는 거예요. 서윤은 담담하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뒤에서 정임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듣지 않았죠. 종이 한 장이 공기를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서윤은 이제 자유로워졌죠. 정산서가 공개된 뒤로 사흘이 지났어요. 시댁은 조용했지만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 무너지고 있었죠. 목요일 오전 정임이 서윤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서윤아, 그 정산서 말이야. 무료로 처리 안 돼? 어머님, 발주는 이미 완료됐어요. 완료가 무슨 소리야? 가족이니까 무료로 해달라고. 정임의 목소리는 다급했어요. 서윤은 차분하게 대답했죠. 어머님이 요청자로 서명하셨잖아요. 문서에 다 남아있어요. 그건 네가 서명하라고 했잖아. 제가 강요한 적 없어요. 어머님이 직접 서명하셨어요. 서윤의 말에 정임은 할 말을 잃었어요. 문서상 요청자 명의는 흔들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네가 사돈 어른한테 말해봐. 딸 말이면 들으실 거 아냐? 어머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어머님 딸 결혼식 비용을 저희 아버지가 부담해야 하나요? 내가 어떻게 사돈한테 그런 말을 해? 정임은 소리쳤지만 서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는 실무만 담당했어요. 요청은 어머님이 하신 거고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서윤은 휴대전화를 내려놓으며 작게 숨을 내쉬었죠. 같은 날 저녁 신우이 은채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언니,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나와? 은채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은채야, 그건 어머님이 요청하신 대로 해드린 거야. 너를 아끼시는 어머님 마음이 크셨던 것 같다. 내 결혼식인데 왜 내 이름이 하나도 없어? 전부 엄마 이름이잖아. 은채는 정산서를 흔들었어요. 자기 명의가 아니라 어머니 명의라는 사실에 더 당황하고 있었죠. 요청자가 어머님이었으니까요. 그럼 나는 뭐야? 나는 주인공도 아니었어? 은채는 울먹였어요. 하지만 서윤은 냉정했죠. 그건 어머님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아. 네가 그랬잖아. 엄마가 알아서 할 거라고. 은채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나가버렸어요. 주말 시댁 친척 모임이 있었어요.
정임은 친척들 앞에서 변명하려 했죠. 그게 말이야, 서윤이가 잘못 처리한 거야. 잘못 처리했다고? 친척 한 명이 물었어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죠. 내가 그렇게 비싸게 하라고 한 적 없는데 며느리가 알아서. 근데 정임아, 요청자가 네 이름으로 돼 있다며? 그건 형식상 그런 거고. 정임이 말끝을 흐렸어요. 친척들은 서로 눈치만 봤죠. 우리도 공짜인 줄 알았는데. 한 친척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 말에 분위기가 싸늘해졌죠. 친척들은 정임 편을 들고 싶었어요. 하지만 자신들도 공짜 대접 기대했던 게 드러날까봐 입을 다물었어요. 뭐, 집안일이니까 알아서 하겠지. 친척들은 슬그머니 주제를 바꿨어요. 정임은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죠. 월요일, 도연은 어머니를 만났어요.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네가 서윤이한테 말해봐. 취소하라고. 이미 결혼식도 끝났고 어머니가 서명한 건데 제가 어떻게 해요? 도연은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정임은 아들을 노려봤죠. 넌 내 편이야, 며느리 편이야? 편이 아니라 서윤이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도연은 사실을 말했어요. 서윤은 한마디로 싸운 적이 없었어요. 그저 원칙대로만 움직였죠. 원칙? 가족한테 무슨 원칙을 들이대. 하지만 어머니가 서명하신 건 사실이잖아요. 도연은 더 이상 어머니 편을 들 수 없었어요. 문서가 명확했으니까요. 화요일 정임은 직접 호텔로 찾아갔어요. 민석을 만나러요. 매니저, 그 정산서 취소해. 손님, 죄송하지만 취소는 불가합니다. 완료가 아니라 취소하라고. 나는 그렇게 비싸게 하라고 안 했어. 정임은 소리쳤어요. 하지만 민석은 흔들리지 않았죠. 요청자 승인 기록이 이미 시스템에 남아 있습니다. 변경 불가능합니다. 시스템? 그게 뭔 소리야? 발주 서식에 서명하신 순간 계약이 성립된 겁니다. 민석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정임의 말빨 권력이 처음으로 무력화되는 순간이었죠. 말이 안 돼. 사돈한테 직접 얘기할 거야. 정임은 재호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하지만 비서가 막았죠. 사장님은 지금 회의 중이십니다. 회의? 나 사돈인데. 죄송합니다. 정산 관련 문의는 행사팀으로 연락 주세요. 비서는 공손하지만 단호했어요. 재호는 사돈에게 직접 감정을 표현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체면을 끝까지 지키는 거였죠. 정임은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어요. 수요일 시댁 식구들이 모였어요. 정임, 은채, 도연까지요. 이 돈 어떻게 내? 정임이 물었어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죠. 저는 여유 없어요. 은채는? 축의금 얼마나 들어왔어? 저도 없어요. 신혼 준비하느라 다 썼어요. 결국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어요. 시댁 내부가 무너지기 시작했죠. 결국 다 네 탓이야. 정임이 도연을 향해 소리쳤어요. 제 탓이요? 어머니가 주문하신 건데요. 네가 마누라를 제대로 못 잡아서 이렇게 된 거야. 가족끼리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어요. 외부의 비난이 아니라 내부에서 붕괴되고 있었죠. 그 시각 서윤은 아버지와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아빠, 저 잘한 거 맞죠? 당연하지. 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재호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며느리가 뒤에서 조종했다는 소리 나올까봐 걱정했어요. 그래서 전부 매니저 라인으로 남긴 거잖아. 넌 현장 지시도, 주문도, 정산도 직접 안 했어. 네. 전부 기록으로만 남겼어요. 서윤은 작게 미소 지었어요. 프레임을 막아낸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관계 단절은 안 할 거예요. 화해도 안 하고요. 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다만 경계선이 생긴 거예요.
우리 친정을 함부로 쓰지 못한다는요. 그게 맞아. 넌 정말 강한 애야. 재호는 딸을 자랑스럽게 봤어요. 며칠 뒤 정임은 결국 정상금을 분할로 내기로 했어요. 할 수 없었죠. 문서가 명확했으니까요. 도연은 서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미안해. 뭐가? 내가 네 편을 제대로 못 들어줘서. 도연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서윤은 그를 봤죠. 나는 편 가르려고 한 게 아니야. 그냥 원칙대로 했을 뿐이야. 알아. 이제 알겠어. 서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관계 단절도 화해도 아니었어요. 그저 경계선이 생긴 거였죠. 내 친정을 함부로 쓰지 못한다. 그 경계선이 서윤의 조용한 승리였어요. 싸우지 않고 소리치지 않고 그저 기록만으로 이긴 거였죠. 서윤은 창밖을 내다봤어요. 하늘은 맑았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죠. 여러분은 서윤의 선택을 칭찬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